있느냐? 이거는 사실은 SNS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보세요. 일본의 대지진, 제가 SNS의 정말 장점을 얘기할 때 다른 모든 커뮤니케이션들은 다 죽었지만 SNS만은 살아있었다. 그래서 SNS의 강점을 얘기할 때 일본 대지진의 얘기를 들었죠. 연관해서요.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 방사능의 공포에 시달렸죠. 그 진원지가 어디입니까? SNS입니다. 확인도 안 된 얘기들이 일본의 방사성 물질이 바람을 타고 한국으로 왔다. 벌써 기정사실로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SNS를 통해서 확 실시간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공포에 질립니다. 물론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또는 많은 매스미디어들이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명을 하고 소위 그 자체의 자정적인 기능을 통해서 사실을 밝혀나갑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습니까? 많은 혼란이 있죠?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죠? 네. 이런 신뢰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게 SNS의 큰 과제가 아닐 수 없고요. 속보성도 마찬가지예요. 속보성도. 어떤 다른 매체보다도 SNS의 속보성은 파괴적입니다. 진짜 폭발적인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엠바고라고 들어보셨어요? 엠바고? 엠바고는 보도 유예를 얘기합니다. 보도 유예. 즉 보통 정치 권력과 미디어가 일종의 합의를 해요. 그래서 이런 뉴스는 몇 시까지 또는 며칠까지는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보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국가, 정부, 국회 이런 소위 정치 권력과 이런 미디어들이 엠바고를 존중을 해요. 그런데 SNS는 엠바고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SNS에서 엠바고가 존중되지 않은 이유는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도 얽매여 있지 않는 자연인들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언제든지 쏟아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재밌는 사실은 SNS에서 그런 엠바고가 걸려있는 소식들이 흘러나오는 출처를 보면 결국 누구예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엠바고를 요청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엠바고를 요청해 놓고는 친구한테 야, 너만 알고 있어? 너가 국무총리가 될 거야? 누가 장관이 될 거야? 이런 걸 살짝 귀뜸해줘요. 들은 사람은. 자기는 정부 공무원도 아니죠? 미디어 종사자도 아니죠? 자연인이잖아요. 나 이런 소식 들어왔지. 이러면서 트위터에 올려요. 그러면 아무리 강력한 엠바고가 있어도 어떻습니까? 열린 공간에서 그 소식은 이미 뉴스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상태로 됩니다. 매스미디어는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속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SNS의 속보성이라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늘 이게 문제죠. 또 왜? 적절한 검증 장치가 없거든요. 누구도 그것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 줄 수 있는 판단자가 없어요. 그거를 검증해 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열려 있어요. 유일한 건 자정적인 기능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것을 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요. 스스로의 자정적인 힘에 의해서 올바른 정보들에 의해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가는 자정 능력 외에는 사실은 신뢰성이나 속보성은 장점이자 곧 굉장히 약점, 아킬레스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프라이버시 문제. 그 유명하다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이 해킹당했어요. 늘 프라이버시는 SNS에서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열린 공간이죠. 네. 누구나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자기가 감추고 싶은 자기만의 얘기가 있죠.
자기 프라이버시 드러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늘 노출의 위험에 빠져 있게 되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의 실효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SNS를 통해서 자기의 기업을 알리고자 거기에 계정을 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사이트를 개설을 했는데 정작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소통의 채널이 아니라 먹통의 채널이 되는 거예요. 소통 부재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SNS와 선거 얘기하면서 정말로 미래의 선거는 누가 SNS를 잘 활용하는가에 성패가 달렸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SNS를 하겠다고 서로 뛰어들어요. 근데 문제는 SNS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 무엇이 장점이고 또 잘못했을 때는 어떤 역기능이 발생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열어놓고 관리도 안 해요. 사람들이 들어와 보니까 추종하는 사람도 몇 없고 그냥 방치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오히려 잘못 열었다가 유권자 표만 잃는 결과도 나올 수 있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와 접점을 늘리고자 자신들의 회사를 PR하고자 SNS를 활용을 하는데 이게 본질을 잘못 이해할 경우에는 오히려 열어놓은 공간은 역공의 공간이 돼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 제품에 대해서 막 불평하는 글을 올리고요. 정신 차려라. 제품이 이게 뭐냐. 실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열었다가 닫아요. 안연만 못한 결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실효성이라는 게 열려있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SNS를 할 때는 개인이든 정치가든 기업이든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쓰겠다, 어느 정도 쓰겠다 이런 생각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제 주위에는 이 SNS를 하면서 늘 소위 관계 피로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SNS를 하다 보니까 밤을 꼴딱 샜어요. 이렇게 하소연하는 얘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자기가 컨트롤을 잘하지 못하면 그 미디어의 중심에 있지 못하면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SNS는 여러분들의 경쟁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문명의 이기가 아닙니다. 뭐가 돼요? 왼수가 돼요. 왼수.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열어는 놨는데 닫을 수는 없고 하려니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고 그게 뭐예요? 관계 피로감, SNS 증후군 이런 것들이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야 돼요. 항상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적정하게 난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간단히 체킹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올려놓는 정도로 어떤 분명한 자기의 전체적인 시간의 사용, 용도의 사용, 그런 기능의 제한 이런 부분들을 두지 않으면 분명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안 하면은 또 안 한다고 막 또 비난해요. 그래서 분명하게 그 중심에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쓰겠다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SNS와 미디어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얘기하게 되면 소위 미디어의 효과에서 탄환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을 빵 하고 쏘면 총을 맞은 사람은 악 하고 이렇게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미디어의 메시지의 효과라는 것은 아주 직접적이고 아주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탄환이론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론에 대한 여러 가지 찬반 양론들이 있어 왔지만 대체로 미디어의 효과가 상당 부분 강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견이 없어요. 그런데 SNS를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매스미디어로부터 직접적으로 뉴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